the science legend. 네, 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은 아인슈타인 그 두 번째 이야기. 아인슈타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안 한 얘기가 많다고요.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의 조금은 비밀스런 혹은 아인슈타인의 삶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우선은 아인슈타인의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은 1895년 스위스 아라우에 있는 빈텔러라는 사람들의 집에 살았습니다. 이 하숙집에서 아인슈타인은 18살의 하숙집 딸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름은 마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격도 제멋대로인 성향이 강해서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마리 빈텔러와 약 1년간 교제를 잘 해왔는데요. 공대에 진학하기 위해 취리히로 이사를 간 뒤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갔다고 해요. 그는 마리에게 점점 차갑게 굴었고, 마리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멀어져가는 사랑을 매우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인슈타인은 마리에게 자신의 빨래는 계속 보냈다고 해요. 마리도 그 빨래를 해서 다 갖다 줬고요. 마리와 헤어지기 직전에 아인슈타인은 밀레바 마리치라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밀레바 마리치라는 여성은 아인슈타인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과동기였죠. 무려 꽈시시?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1903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904년에는 첫째 아들 한스를 출산했고요. 사실 1901년에 첫째 딸 리제를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거의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아이는 어린 시절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한스가 태어나고 둘째 아들도 태어난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점점 밀레바 마리치와도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결혼 생활 말미에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받게 될 노벨상의 상금을 모두 그녀에게 준다는 조건 하에 그녀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19년 2월이었지요. 그런데 무려 1919년 6월에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합니다. 엘사 로벤탈이었죠. 무려 아인슈타인의 사촌 누나였어요. 이미 밀레바 마리치와 헤어지기 몇 년 전부터 아인슈타인은 엘사 로벤탈과 사랑을 싹트고 있었어요. 그 둘은 어쩌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사랑이었는지 엘사 로벤탈은 말년에 병이 들어 오랜 기간 앓다가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아인슈타인은 엘사 로벤탈 이후로는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치만 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눈 편지들이 그의 자손들의 손에 의해 박물관에 보관되었고 이제 막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정말로 많은 여성과 교제를 했고 또 금세 그들 곁을 떠났지요. 어쩌면 그는 자기 마음 둘 곳을 몰랐는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는 아인슈타인과 신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은 유대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가정은 유대교였기에 아인슈타인이 유대교를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죠. 단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어요.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초등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유대교에 심취해 있다가 초등학생 이후로는 금세 유대교에서 흥미를 잃었다고 해요. 그는 유대교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믿는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보다도 우주의 질서를 더 믿는 경향이 컸어요. 그렇다고 종교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가 결합했을 때 정말로 큰 발견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은 명백히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신은 우리가 아는 신이 아니었죠. 아인슈타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간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연이 만든 피조물의 행동을 일일이 판가름하는 인격신의 존재를 믿지 않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없이 우월한 영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곧 나의 신일세. 이렇듯 아인슈타인은 종교적으로 존재하는 신을 믿기보다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법칙을 자신만의 신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올바른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이 발견했던 광전 효과가 양자역학의 중요한 해석인 파동 입자 이중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인슈타인은 과학에 어떤 굉장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법칙 안에서 우주가 돌아간다고 믿었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아니었어요. 양자역학은 아주 조그만한 미시세계에서 모든 전자 수준의 물체들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불완전한 학문으로 봤고 결국엔 양자역학을 반대하기에 이르렀죠. 그 유명한 솔베이 학회에서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양자 이론이 흥할수록 더 허접해 보이네. 그리고 닐스 보어와 나눈 이야기는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아. 닐스 보어는 맞받아쳤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나머지 두 사람을 모아 EPR 논문도 냈어요. 그것은 양자역학을 반박하는 내용의 논문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아인슈타인은 1980년대에 결국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과 원자폭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너무나도 유명한 공식이죠. E는 mc 제곱. 이 공식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요. 1938년 독일의 물리화학자 프리츠 슈트라드만이 마침내 핵 분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핵 분열 이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39년 여름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헝가리의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이 핵 분열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독일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아주 조그마한 양의 질량만 있어도 굉장한 폭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기가 되는 순간 모든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죠. 그는 이 사실을 아인슈타인에게 먼저 알렸고 아인슈타인과 그는 미국에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4차례의 편지 끝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아인슈타인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를 참여시켜주지도 않았죠. 비밀리에 진행된 맨하탄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일본에 2차례 떨어진 원자폭탄이 그 예시였고 그 결말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광복의 기쁨이 찾아왔지만 아인슈타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 때문에 사망했다는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핵무기가 무기로서 사용되지 않기 위해 비대위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퍼그워시 회의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가진 인간미를 기억하라.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는 이론에도 기여했지만 그는 그것이 전쟁에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는 훌륭한 과학자이기 이전에 그저 한 사람의 바람둥이 남자였고 가정에는 조금 소홀한 냉혈한 이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을 믿지 않았고 자신만의 신을 믿었죠. 그것은 과학 법칙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의 말년까지 그가 정립을 도왔던 이론을 반대하기도 했었고요. 자신의 이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을 염려한 그는 평화 선언도 하게 되었죠. 아인슈타인은 평범한 듯 하면서도 독특하고 굉장히 남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번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비밀스러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논문 4개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궁금하시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른 다음에는 궁금하신 점을 또 하나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끝.